네, 지난주에도 사건, 사고가 참 많았지요. 이 여성에게 부부 강간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있었고요. 또 조이팔 사기 사건, 이 설계자로 알려졌던 인물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감금했고요. 그다음에 또 강간까지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이례적인 거죠. 법적으로 부부 사이입니다. 근데 아내가 영국과 한국에서 좀 사기를 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댁과 남편이 이 이제 며느리하고 이 아내하고 살 수 없다.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 발을 꽁꽁 묶었죠. 네. 예, 감금까지 한 건 좋았는데 예. 거기에다가 아내가 강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강간이 될 수 있을까? 네, 네. 경찰에서는 이건 동의에 의한 거다라는 그 아내의 진술을 믿고서 무혐의를 했습니다. 네. 그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근데 검찰은 이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이 한 것은 네.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아하. 해가지고 구속을 했습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아내에게 적용된 혐의가 감금, 치상 이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강간입니다. 이제 강간 부분은 사실 부부간에도 이제 강간죄가 성립된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예. 이번에 아내가 처음 적용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부부간에 있어서 뭐 남편이 아내보다 보통 아내가 여자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아내가 남편을 강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성립할까? 좀 약간 의구적이었는데 예. 검찰에서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그 아내가 남편을 꽁꽁 묶은 상태에서 그런 거다. 또 남편도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는 동의에 의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꽁꽁 묶인 상태에서 이거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떻게 좋아한다고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성적인 욕구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네네. 남편의 진술이 검찰에 의해서 받아져가지고 이 아내에게 강간죄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사고 사건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남편을 감금했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강간죄까지 이제 성립이 되고 예. 있는 건데요. 예. 왜 여성의 그 심리로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 궁금증이 여자는, 들기 마련이거든요. 여자는 네. 이 남편하고 이혼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사기를 친 경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를 이혼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이 자신이 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남편을 납치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 근데 저도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내연남과 함께 또 감금했다고 그 이런 내연남인지 보도까지 나오고 아닌지는 좀 있어요. 네.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 그 감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남자하고 네.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 예. 이 둘이 있는 상태에서 묶인 상태에서 이 아내가 남편을 강제로 성관계를 했거든요. 네. 발가벗겨놓고. 예. 그래서 왜 굳이 이 이혼 소송을 이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예. 굳이 강간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예. 이 부분은 재판에서 네네. 좀 더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구속이 됐고 예.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텐데 예.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사실 전례가 없는 경우라서 예.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분이 감금을 했습니다, 남편. 예. 그 부분은 뭐 인정이 될 겁니다. 감금하고 꽁꽁 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금 치상 부분이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강간죄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나 검찰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용서해 주지 않는 한 실형 선고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뭐 2013년 6월 현법상의 강간죄가 피해 대상이 이제 부녀에서 이제 예.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현실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강간을 했다 이런 혐의는 인정받은 적이 있어도 이번에 그 사실이 좀 놀라운 것은 여성에게 이제 강간죄가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적용됐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과연 부부관계에 어느 정도 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성관계를 갖다가 거절했는데 예. 불구하고 강제로 했다. 이것만 갖고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네네. 부부간의 관계에 예.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그 케이스마다 좀 심리를 기준도 들어가서 해야 궁금하고요. 됩니다. 남성과 예. 여성의 차이가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강간죄는 남자가 많이 하는 범죄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하면은 특히 부부간의 아내가 하면은 추행을 적용했지 강간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번 사건에서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이럴 때는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럴 때는 추행이다라는 어떤 기준을 좀 제시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도 저희들이 부부 이야기인데요. 참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고급주택에 살던 부부가 연이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강남의 타워 팰리스 하면은 아주 돈 많으신 분이 사시는 분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이 남편이 59살이거든요. 예.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내는 54살인데 남편을 그 전에 좀 우울증이 있었는데 예. 남편이 또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간병하는 동안에 우울증이 심해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예. 아내가 그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예, 그래서 남편이 그걸 보고서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남편이 29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이팔의 이 사건의 이 설계자라고 알려졌었죠. 그렇습니다. 배상혁 씨가 예, 이제 예. 검거가 됐고요. 구속영장도 이제 발부가 됐는데요. 7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경찰에 검거됐는지. 그러니까 저도 경찰 이게 했지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2008년도에 수배가 됐거든요. 배상혁이라고 그 중국에서 지금 검거된 최측근 강태용의 처남입니다. 네. 전산실장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 다단계 판매에 관해서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예. 조직도. 그다음에 돈 관계, 자금 관계 흐름도 관리하던 사람이거든요. 예. 2008년도 10월 달에 수배가 됐으면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해가지고 잡아야 되거든요.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검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경찰에서 지난 10월 달에 외국에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인터폴 적색 수배한 네. 다음에 검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활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 전국을 계속 있었고요. 돌아다녔다면서요? 뭐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뭐 차도 운전했다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 경주, 예. 대전, 경산 지금 뭡니까? 거의 대구하고 인접한 서울, 경주하고 경산에 예.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인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경찰이 안 잡았다. 제가 볼 때는 2012년도인가에 경찰이 조이팔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순간부터 아마 수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이팔이 중국으로 넘어간 후부터는 네. 네. 조이팔에 대한 수사가 거의 경찰과 검찰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뒤늦게 검거는 됐습니다만 중요 인물이 일단 검거가 됐기 때문에 좀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강태용이 국내로 송환돼야 네. 이 배상혁과 강태용이 한 사람은 설계하고 한 사람은 이 돈을 중국으로 가가지고 조이팔 하는데 또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과연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인가? 배상혁은 지금 잘 모른다고 하거든요. 조이팔이 중국으로 간 후부터는 연락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아마 그 강태용의 송환이 늦어지는 게 중국 공안에서 예. 그 강태용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이팔이 사망을 했다면요. 반대로 추론을 해보면 강태용과 배상혁이 상당한 은닉 자금을 가질 수도 있는 얘기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예. 많이 흘렀습니다. 예. 그리고 배상혁이 누굽니까?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자기가 그 돈에 대해 출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조이팔의 조카 유 씨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살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자살할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예. 뭐 스트레스가 받았다, 경찰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과연 유 씨가 왜 자살을 했을까? 아마 강태용의 어떤 검거 소식이 들어오고 강태용이 국내로 송환되면은 좀 자기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그 경찰이나 주변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각에서는 생활고를 걱정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아마 조이팔로부터 돈을 갖고 있었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가 압박에 가해지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 수사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자살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태원 살인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만에 이 사건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두 번째 공판기일이 준비기일이 지난 목요일에 열렸는데요. 패티슨 여전히 강력하게 자신의 범인을 부정하고 있죠. 패터슨은 이미 재판은 끝났다. 그 전에
예, 박 잠시만요. 변호사님 잠시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북한과 관련돼서 전해진 속보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측이 북한 경비정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했다. 지금 다운표 안에 나온 말은 북한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경비정에 포사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북한 경비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한이 북한 경비정을 향해서 군사적 도발을 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군에 따르면요, 24일 어제죠, NLL을 침범한 북한에 대해서 어선 단속정 경고 사격을 했다라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국방부가 24일에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 단속정을 향해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게 그제 일어난 이야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북한은 남한 서해상에서 우리 경비정에 포 사격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산가족 상봉, 2차 상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요. 북한 네. 도발에 대한 이제 북한의 설명이 지금 있었는데요.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네, 좀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북한이 합니다. 우리 서해상에서 우리 경비정에 북한 경비정에 향해서 포사격을 했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24일 날 북한의 어선 단속선이 NLL을 침범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국방부가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이런 발언을 먼저 해온 것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해진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북한의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대변인 성명으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4일에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서해상 우리 측 수역에서 정상적인 해상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경비정을 향해서 북방 한계선 접근이니 또 경고이니 하면서 이 마구잡이로 불지를 해대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군연이 감염된 이번 포사격 망동은 첨예한 조선서해 수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켜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격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24일 NLL을 침범을 한 북한 어선 단속정에 경고 사격을 했고요. 이에 네. 관해서 이제 북한의 해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해드린 것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24일에 북한 어선 단속정이 NLL을 침범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또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태원 살인 사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 18년 만에 재개된 이번 사건 네.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목요일에 있었고요. 패터슨은 여전히 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죠. 예. 그 패터슨 얘기는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다. 네. 자기는 이미 재판이 끝났지 않느냐. 근데 왜 나를 갖다가 또다시 재판에 세우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기일에 4일에 에드워드 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에드워드 리하고 패터슨이 법정에서 다시 10여 년 만에 이제 재회를 그렇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1월 4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첨예하게 다뤄질 쟁점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조종필 씨가 네. 과연 그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서 찔린 게 맞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 재판 때는 에드워드 리가 상당히 체격이 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종필 씨를 갖다가 찔릴 수 있는 것은 에드워드 리다라는 어떤 부검의 소견. 네. 예, 이거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냐면 검찰에서는 다시 뭐냐면은 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에드워드 리가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찔렀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진술서 분석이라는 이제 기법을 썼습니다. 네. 이거는 패터슨 아니고는 찔른 사람 아니고는 범인 아니고는 그렇게 자세히 묘사할 수 없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리의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25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예. 또 패터슨의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에드워드 리는 에 대해서 에드워드 리가 주범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 전 검사, 네. 지금은 네.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예. 하고요. 또 그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그 화장실 그거를 갖다 그대로 세트를 지어가지고 재현을 한번 해본다고 합니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뭐 다음 달 4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